트래버스에 처음에 딱 이렇게 앉아서 시동을 걸었을 때 처음 느낌은 사실은 이 시야각이 살짝 조금 약간 답답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 전면 유리가 SUV보다는 승용차 같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서 그런지 시야각이 살짝은 조금 답답한 느낌이 좀 들었고,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이 차체에 비해서 크기가 좀 약간 작긴 합니다. 그래서 사이드 미러가 조금 보기에도 살짝 좀 답답한 면은 있기는 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후측방 경보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운전하는데 불편함이 있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이 차의 승차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차가 5링크 멀티 서스펜션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세팅을 굉장히 좀 말랑말랑하게 그렇게 좀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승차감을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공항 리무진 버스 있죠. 리무진 버스를 타면은 승차감이 이렇게 말랑말랑하면서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약간 어떤 그런 느낌과 상당히 흡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브레이크를 이렇게 처음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가 왜 이렇게 브레이크가 이게 밀리지? 한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몇 번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브레이크가 밀리는 거는 아니고 이 브레이크 담력 차이인 것 같아요. 지그시 꾹 눌러줘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그리고 핸들이 좀 무거운 편입니다. 근데 이런 핸들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이런 좀 무게감 있는 핸들감. 그치, 역시 핸들이 무게감도 있고 이렇게 해야 이게 참 대형 차지 막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저속 주행을 할 때도 무겁지만 고속 주행을 할 때도 이게 꽉 잡아주는 느낌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주차할 때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유턴 돌 때 핸들을 돌리,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핸들 조작하기가 조금은 힘이 들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무게감, 그 정도 좀 약간 핸들은 좀 많이 무거운 편이에요. 역시 트래버스가 3600cc의 엔진을 쓰는 만큼 힘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량이 2톤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담 없이 앞으로 쭉쭉 나가주는 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차 정말 잘 나갑니다. 그런데 이 차가 정차 시에 출발할 때 차가 커서 솔직히 좀 약간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전혀 답답함 없이 출발 스타트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저속으로 다운된 다음에 가속 페달을 싹 밟으면 다시 속도가 올라가는 데는 약간 답답함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든다면 방지턱을 넘을 때 속력을 딱 줄인 다음에 다시 가속 페달 밟으면 거기서 다시 제 속도를 찾아가는데 약간 답답함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 변속되는 느낌이 팍팍팍 물고 나가는 느낌이 없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변속이 될 때 변속이 딱 물려서 물리자마자 딱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이 아니고 딱 물리면 한번 이렇게 해서 치고 나가는 느낌이에요. 이 뭔 개소리야! 이렇게 말하면 변속이 굉장히 부드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변속이 살짝 답답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80km에서 90km 이상 넘어가면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한 80km 이상 달리고 있을 때는 밟는 데를 그냥 쭉쭉 시원하게 나갑니다. 제가 이 차를 운전하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옵션은 바로 이 룩밀러입니다. 지금 이게 룩밀러를 보면은 길게 와이드한 모니터가 이렇게 뒤를 비춰주고 있는데, 뒤에 후방 카메라 옆에 있는 조그마한 렌즈에서 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쉐보레에서 얘기하기에는 그 일반 룩밀러에서 보는 것보다 한 300% 가까이 광각으로 시야각이 넓게 해가지고 보여준다고 하는데 정말 넓은 것 같아요. 뒷좌석에 사람들이 좀 앉아있거나 혹은 짐을 실었을 때 이 룩밀러로 뒤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시야가 굉장히 많이 가리죠. 워낙 차체가 길기 때문에 저 뒷창까지 보기에는 상당히 거리감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룩밀러를 사용하면 뒤를 시원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뒤에 있는 사람과 이게 대화할 때가 있죠. 그래서 저는 뒷사람과 대화할 때 습관이 룩미러를 보면서 그 사람 얼굴을 살짝 보면서 대화를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미러로 바꿔가지고 얼굴을 보면서 얘기도 했다가 본격적으로 주행을 해야 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운전을 하면 굉장히 편하죠. 요즘에 나오는 국산 브랜드 차들 중에서는 이 룩밀러에다가 하이패스를 겸용으로 이렇게 쓰는 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쉐보레 트래버스는 그 기능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넣으려고 해도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좀 아마 느낌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지금 크루즈 컨트롤 사용 중인데요. 이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아니라 진짜 그 부분은 조금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차선 이탈 보조 시스템도 지금 켜놨는데 오른쪽으로 살짝 가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네, 딱 잡아주네요. 다시 잡아줘서 반대로. 이러다가 뭐 지그재그로 가겠어. 이렇게 잡아주고 가다 또 잡아주고. 잡아주는 거는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이 없는 게 너무 사실은 아쉽고, 그리고 요즘에 현대기아에서 차선 중앙을 참 잘 잡아주죠. 예, 그 정도는 조금 아니라 그 부분도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지금 외부에서 들리는 소음은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조용한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게 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뭐 소리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잡아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80에서 100km 왔다 갔다 할 때 외부에서 엔진음은 슬며시 들어옵니다. 엔진음 자체가. 그리고 지금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나 노면이 느껴지는 부분도 상당히 적어요. 지금 이 고속도로 올라가는 이 커브길에 노면에 지금 이렇게 선을 막 이렇게 그어놨다, 이게 파놨잖아요. 보통 거기를 싹 지나가면 딱 소리도 나기도 하고 하는데 전혀 뭐 소리도 안 나고, 하부에서 올라오는 잡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의 수동 변속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차에 대해서는 이 수동 변속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가족을 태우고 여행을 하거나 그럴 때 사용을 하거나 하는 차지, 이게 펀 드라이빙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차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죠? 이게 막 달릴 것도 아니고. 이 수동 기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패들 시프트를 아예 달아놨겠죠. 그래도 꼭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급경사를 올라가야 된다든지 반드시 필요할 때만 사용하면 된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이 차의 좋은 점이 뭐냐면 하륜으로 운전을 할지 전륜, 이륜으로 운전을 할지 설정을 해가지고 탈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조금 전까지 비가 부슬부슬 와가지고 빗길을 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륜으로 설정을 해놓고 운전을 했는데 이제 비도 그치고 노면 상태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2륜으로 설정을 바꿔서 운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륜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4륜으로만 운전을 하면 연비도 조금 안 좋아지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도로에서는 뭐 2륜이면 뭐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전륜 시스템이기 때문에 후륜이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한 어떤 언덕길이라든지 그리고 빙판길 이런 부분들도 사실 굳이 사륜을 사용하지 않아도 전륜으로만 사용해도 큰 무리감이 없죠. 그리고 연료비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이 차의 승차감이 아까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뭐 지금 제가 운전석에 앉아 있고 차 가격이 뭐 5천만 원이 넘는 차인데 뭐 운전석의 승차감이 당연히 좋아야죠. 뭐 이 부분은 뭐 당연한 것 같고, 이 차의 핵심은 2열과 3열인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PD님한테 운전대를 좀 맡기고 제가 2열과 3열에 가서 뒷좌석의 승차감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2열에 앉아서 2열의 승차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편한데요? 엄청 편합니다. 거의 운전석하고 비슷한 승차감을 좀 구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편하네요. 이래서 트레버스가 뒷열을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구나 라고 싶네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시트를 이렇게 뒤로 한번 제껴보면은 여기가 답니다. 이게 시트가 다 제껴진 거예요. 여기서 그냥 한 15도 정도만 조금만 더 제껴줘도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물론 한 이 정도까지만 해도 편한데 좀 애매해. 그리고 또 이 팔걸이가 이 높이가 좀 편안한 높이기는 해요. 그래도 이 팔걸이 높낮이를 조금 조절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뭐냐면, 시트를 이렇게 뒤로 눕히잖아요. 그러면 이 팔걸이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게 움직이질 않으니까. 시트가 이렇게 뒤로 제껴줘도 팔걸이가 요거에 맞춰서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팔걸이는 약간 이렇게 밑에 있으면 팔이 상당히 편할 텐데 뒤로 제꼈을 때 팔의 위치가 이렇게 같이 어정쩡하게 같이 따라가니까 이건 솔직히 좀 약간 불편한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뒤로 제낄 때는 이거 없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자세가 훨씬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이거저거 다 떠나서 승차감은 정말 좋습니다. 이건 진짜 그냥 뒷좌석에 그냥 승용차 느낌?
뭐 그 정도 느낌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을 정도의 그런 승차감이다. 그럼 이제 3열로 넘어가서 3열의 승차감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열의 승차감도 굉장히 좋은데요. 야, 참. 3열은 승차감이, 에이, 설마 안 좋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 지금 3열 의자 바로 밑에 이 타이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면에서 뭐 소음이나 노면음이나 이 노면의 느낌도 좀 많이 올라오겠다라고 좀 생각했는데, 생각외로 좋습니다. 그런데 3열 역시 시트가 이 뒤로 더 넘어가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 고정 자세로 장거리를 가기에는 조금 무리감이 좀 따를 것 같아요. 그리고 3열은 이쪽에 왼쪽 사이드 쪽에 물통 놓을 수 있는 수납함들이 이렇게 있어요. 양쪽에 있습니다. 그냥 요만큼 폭을 먹고 있죠. 그런데 여기가 3명이 앉는 거예요. 여기가 3인승이라는 거죠. 여기 3명 앉기는 상당히 힘들어 보여요. 뭐 낑겨서 앉으면은 뭐 앉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성인 남자들은 여기 3명은 앉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 차가 7인승이잖아요. 트래버스는 7인승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6인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운전석의 승차감, 그 다음에 2열 승차감, 3열의 승차감도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오늘 저기 트래버스 리뷰가 트래버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 콜로라도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저희가 리뷰를 하는 이 트래버스도 그렇고 차량을 좀 지원해 주신 쉐보레 구리지점 관계자분들께 영상으로나마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지금 이 트래버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 대표님 개인 차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이렇게 리뷰를 할 수 있게끔 이틀간이나 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립니다. 다음에 신차가 나오면 또 빌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대표님 사랑합니다. 도로 위엔 수많은 SUV가 존재합니다. 그중 트래버스는 눈에 띄게 육중한 덩치를 보여주지만 기대 이상의 컴포트함을 보여준 인상적인 차량이었습니다. 공간은 타사 대비 더욱 여유로웠고 완성도는 더욱 디테일했죠. 하지만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이나 사이드 스텝이 없다는 건 등급에 비해 아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곧 다가올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트래버스는 고급스러움과 화려함보다는 실속과 편의 중심이라는 단어가 더욱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쉐보레 트래버스였습니다.